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현 강사입니다. 자, 목표 설정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방송합니다. 제가 3월 한 2주 동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 업로딩이 좀 늦었는데 방송 기다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강의 한번 이어서 되새겨보죠. 결국은 목표는 뭐냐? 생각을 응축시키는 힘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생각이 집중되면 행동이 나오고 관련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현실화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짐승들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목표라는 것은 출렁, 시시각각 출렁이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생각을 한 점에 집중시키는 그런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올바른 목표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글인데 3년의 계획과 실천이면 충분하다. 3년의 계획과 실천이면 충분하다.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팔자 바꾸는 3년이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3년이면 돼요. 3년도 길다. 3개월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이 앞에 방송 나오잖아요. 뭔가 결심하면요. 한 95%가 3개월 만에 때려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라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한 10번 도전하면 하나 성공했을 때 팔자 바뀌는 겁니다. 무너지는 속도만큼 다시 세우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의외로 이렇게 우유부단하시거나 아니면은 잘 결정 못 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완벽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하면서 배워가는 건데, 자꾸 처음부터 잘하려고 그러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망할수록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보면은 이 방송 되게 많이 말아먹었어요. 주식 방송도 하다가 결국은 뭐 마침 멈췄지만 말아먹은 건 아닌데, 이제 지쳐갖고 다시 또 언젠가 해야 되겠죠. 뭐 비트코인 방송, 암호화폐 방송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가 또 접었고, 의사분들하고 한 의사 이야기 팟캐스트 방송도 있고, 저 방송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굴러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자빠지고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자빠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자빠졌고 일어설 때 크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자빠지는 원리, 그러니까 7.8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7번 자빠져도 10번 일어나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인내심이 없다가 아니에요. 인내심 다 누구나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멘탈이 약하고, 누구나 자꾸 때려치고 싶고 실증내요. 한 번만 더 할 뿐이야. 이것을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꾸 도전하다 대박내는 것이죠. 자, 3년의 계획과 실천이면 충분하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얘기인데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운명이 정해진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 내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월세 받는 인생 산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건물 사는 거고 계획 없는 사람들은 그 건물에 새 들어 산다. 이거예요, 이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의식주를 누리며 사는 거고 계획 없는 사람들은 의식주에 시달리면서 빈궁하게 산다. 이게 표현되는 겁니다. 정말 이 음양, 흑과 백이 나눠지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운명이 정해진다. 자, 그럼 어떠한 것이 올바른 목표와 계획이냐?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돼요. 스마트한 계획,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SMART. 첫 번째 S. 예, 이거 발음이 제가 이제 엉터리 발음이라서 그런데 스페시픽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폴레온 힐도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가죠. 옛날 100년 전 얘기, 100년 전 사람입니다. 나폴레온 힐도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힐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 투구를 할 때 매번 예기치 못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목표가 실현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목표를 정의에 적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적는 것만으로도 구체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으면 구체화되죠. 구체화하는 순간만으로도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갖는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나는 30억 자산가가 된다. 이게 좋은 목표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 여행을 한다 보다는 나는 유럽 파리,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파리, 영국, 그 다음에 뭐 체코나 주요 5개국을 가고 미국에 걸쳐서 하와이를 통해서 보는 그러한 여행을 한다. 이게 구체화야, 구체화. 구체화할 때 목표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살을 뺀다 보다는 나는 몇 킬로 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구체화시킬 때 목표는 강력해집니다. 즉 애매모호한 목표,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목표, 그냥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꿈과 목표의 차이는, 꿈은 막연하죠. 목표는 구체화돼요. 구체화해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것. 두 번째 측정 가능한 measureable이라고 그러죠.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체중을 5kg 줄이기로 한다면 매일 30분씩 조깅을 하거나 하루 몇 칼로리 음식을 섭취할 것인가를 계량화하여 그 실천 사항이 눈에 보일 수 있어야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영업인에게 되면 이런 것이죠. 나는 억대 연봉한다 보다는 나는 매달 1,000만 원씩 수당을 받아서 억대 연봉을 달성한다. 이게 측정이죠. 측정 가능하죠. 매달 얼마의 수당을 받는다. 그죠? 이게 측정 가능한 거죠. 난 이번 달에 지점 챔피언 한다. 또는 하는 것보다는 지난달 지점 챔피언이 30건 계약했으니까 나는 이번 달에 30건을 내가 돌파해서 지점 챔피언 해보겠다. 이게 측정 가능해야 돼. 측정 가능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측정 가능할 것. 자, 세 번째는 attainable. 달성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목표를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자, 목표는 해야 하지만 꿈은 단지 꾸면 그만이다. 꿈은 단지 꾸면 그만이다. 목표와 꿈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지나친 환상을 꿈꾸며 이런 이상적인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현실에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상향은 일시적인 도피뿐이다. 이런 경우 많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이 잘 되겠다. 목표가 좀 다릅니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 영업 조직에서는 지난달까지 저실적이었다. 이번 달에 뜬금없이 갑자기 뭐 10건에 얼마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왜? 달성 안 될 게 뻔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다음부터 목표가 희미해져요. 이 습관화돼. 그러면서 이제부터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것이죠. 자, 가장 좋은, 영업인에게 좋은 목표는 뭐겠습니까? 내가 지난달에 7건 했으니 이번 달에 9건 할게. 달성할 수 있는 거, 그죠? 지난달에 해서 3건 했는데 이번 달 10건 할게.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목표를 세우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도피하게 돼요. 아이고, 재수가 좋아야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언이 아닙니다. 목표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말하기 좋아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선언은 꾸밀 것이고, 이거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년도 내가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었다. 올해는 내가 5천만 원을 작년보다 2달 먼저 달성해보자. 10월달 실적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또는 작년 실적이 5천만 원에서 이번 달에 10% 상향된, 15% 상향된, 그죠? 그럼 뭐 6천 몇백만 원 하겠다. 이런 게 아주 베스트한 그런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죠?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너무 큰 욕심 부리면 망합니다. 크고 원대한 것보다 오히려 작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목표인 것이죠. 달성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현실적인. 그러니까 막연한 청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파랑새 증후군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세를 일컫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랑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형이나 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만들면, 현실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자, 뜬금없이 지난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업적을 만약에 내가 뭐 한 30만 원을 채했다. 30만 원에 채했다. 그 이번 달에 갑자기 뜬금없이 100만 원. 비현실적이죠. 왜? 100만 원을 할 수 있을 만한 고객 층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뜬금없이 이번 달 1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갉아먹기 시작해요. 내 마음 안에서 야,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회피해. 외면한단 말이죠. 선언으로서의 목표만 남는 거예요. 현실적인 건 뭐겠습니까? 현실적인 건, 자, 지난달에 내가 실적이 이런 상태에서 이랬었고, 현재 이번 달에 이런 감한 곡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 보험료를 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재물에 관해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작년 동안 소득에 의해서 연봉 4천만 원이었고, 내가 1,000만 원을 모으는데 성공했어. 그럼 뭡니까? 올해는 연봉 인상폭이 크지 않아. 3%밖에 인상 안 됐어. 작년에 1,000만 원 모으느라 나는데 힘들었어. 그러면 올해 현실적인 목표는 지출을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면 내가 1,5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니 올해는 1,500만 원 저축을 달성하자. 현실적인 목표인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죠. 자, 노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 휴식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작년엔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여행을 했으니 올해는 좀 더 다른 지역 여행을 좀 해보겠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했을 때 목표의 힘이 강해집니다. 운동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푸시업을 내가 하루에 이 푸시업 있죠? 푸시업을 내가 하다 말다 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루에 10개라도 꾸준히 해보자. 그죠? 현실적인 목표. 내가 맨날 아침에 6시 일어나도 힘들었으니까 이번에는 6시 동안 6시, 6시 반에 꾸준하게 일어나보자. 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강력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텐저블이라고 하죠. 텐저블, 가시적인 목표. 너무 모은 목표를 하게 되면요, 사람이 지쳐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10년 뒤에 자산가보다는 6개월 뒤에 저축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죠? 10년 뒤에 막연하게 난 부자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재무 상태에서 내가 6개월 뒤에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한 달 뒤에라도 달성할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금연을 하겠다. 이거는 잘 안 돼요. 이번 달부터라도 내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담배 2갑 샀어. 그럼 1갑 싸고서 버텨보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적인 걸 해야지 작은 달성을 통해서 큰 달성으로 가는 원칙입니다. 전화 같은 경우도 내가 하루에 5통도 안 했어. 그러면 5통씩 꾸준히 하기 위해서 어떤 장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내가 5통 한 개수를 체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시적인 목표예요. 이럴 때 우리가 힘이 나고 할 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큰 목표에 대한 막연한 달성보다는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목표 달성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세팅하는 것이죠. 오늘 할 수 있는 것.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어쨌든 내가 한 3월달 들어서 방송 못했으니까 하여튼 퇴근하기 전까지 무조건 2개 이상 방송 찍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을 벌써 160개를 찍었고 벌써 이것을 3년 동안 진행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목표를 1년에 100개씩 그럼 못해요. 나가 떨어져요. 그냥 이번 주에 2개 아니면 제 목표는 사실은 매주 3개의 방송을 찍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요거하고 또 다른 방송하는 게 있으니까 주식 방송하는 게 있으니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팅하는, 즉 가시적인 목표를 세팅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목표 설정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세일즈TV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죠. 이 윌 스미스가 주연한 행복을 찾아서 세일즈맨이라면 꼭 봐야 될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실전적인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인 것이죠. 크리스 가드너는 이제 한물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이었었고 어느 날 번화가에서 이 주식 중개인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식 중개인이 빨간색 페라리를 끌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사람 만나는 걸 즐기고, 그 다음에 숫자에 밝다면, 숫자에 자신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에 도전해봐라. 윌 스미스는 그래서 그 어려운 60대의 경쟁력을 뚫고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다음 입사가 된 다음부터 윌 스미스는 크리스 가드너의 실존적인 영화니까 무슨 결정을 했느냐? 200이 나와 있죠? 하루에 200통의 전화를 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다. 여러분 200통의 전화를 하려면은 거절까지 포함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3, 4시간은 전화통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해봤으니까 압니다. 200통이라는 전화를 때리려면요, 물론 통화량이 많은 게 200통 못 채울 수도 있지만 200통의 전화를 때리려면요 하루에 무조건 3, 4시간은 전화통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꾸 중간에 여기도 방문 영업을 하니까 방문 영업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새벽부터 튀어나와서 전화 때리고 그냥 밤늦게까지 전화 때리는 거겠죠. 아무튼 크리스 가드너는 이러한 실천적인 목표, 하루에 내가 200통의 전화를 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지 않아 크리스 가드너는 2천억 자산가가 된 것이죠. 즉, 이 2천억이라는 재산은 바로 200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 결심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멀리 가고 크게 가려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세팅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 원대한 목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세팅하지 않으면 그는 꿈으로 멈춰요. 항상 특징이. 그는 그냥 헛소리가 되거나 아니면 나의 환상, 이게 되거나 말하는 것이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크리스 가드너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취의 원리는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이 모든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취한 위인들, 그런 분들 책을 읽으면 항상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3년 이상의 반복과 인내. 기다리는 거죠.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 어느 책을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확고부동한 목표와 그 다음 최소 3년 정도. 이게 왜냐면 재밌는 게 이 법인도 있죠. 여러분 법인 영업 하시면 아시겠지만 3년 정도는 그래도 이게 버텨야 영속법인이 됩니다. 영속법인. 그 다음에 이 영업도 그렇습니다. 최소 3년 정도는 버텨야 한 바퀴 돌았다고 표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3번은 겪어야 영업의 쓴맛, 단맛을 좀 체험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꼭 어디나 그래요. 재밌게도 서 중학교도 3년, 고등학교도 3년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3이라는 숫자가 되게 마력을 갖고 있는데 재밌게도 그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보면 항상 이게 나와요.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우고 최소 3년 동안 반복을 통해서 숙련화 과정과 전문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하다 보면 기회가 이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서 대박이 나는 것이죠. 목표 달성과 성취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항상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이 뽑기하고 되게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들 이 뽑기 이거 자주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뭐부터 해요? 뭘 원할지 정해야죠. 뭘 원할지.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걸 정했습니다. 그럼 뭘 정합니까? 두 번째, 투자해야 되죠. 선투자. 그죠? 동전을 넣어야 됩니다. 동전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레바를 움직여가지고 시도하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물건을 얻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 자, 두 번째는 정했으면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나타나죠. 그걸 가지고 손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해보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전에서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물건에 되게 탐나는 물건이 있어요. 탐나는 물건.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게 만약에 이 뽑기 기계가 한 1회에 500원이라면 내가 지금 근데 갖고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없어. 그럼 기회는 두 번이죠. 두 번 만에 아주 어려운 물건을 획득할 수 있을까?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그 1,000원을 손실보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원이 있다면 기회는 두 번이라면 가장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할 것이죠. 그죠?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죠?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표를 구체화시키면 그러면 이게 딱 정해져요. 아,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가 견적이 나옵니다. 그때 할지 말지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원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내가 지금 투입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은 많지 않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해보던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더 다른 에너지와 자원을 충전시켜서 다시 댐비든가 목표를 현실화시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물건, 나도 원하는 물건을 가진다면은 많은 투자금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뽑기를 처음에 한다면은 처음부터 어려운 물건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자신감을 획득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딱 정확히 2,000원에 4번 기회밖에 없어. 그럼 4번 기회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것을 세팅하겠죠. 아, 나 열쇠고리 할래. 그럼 여러분들 열쇠고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자, 원리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목표가 구체화되면 내가 얼마큼 투여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돼요. 모른다면 그 방면의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아, 이걸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죠. 할지 말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멘토링이 필요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투여해서 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이 든다면 해보는 것이겠죠. 안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팅돼요. 뽑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인생의 큰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굉장히 이게 드라마틱한 사진입니다. 여기 날짜가 아마 안 보이실 텐데 2010년 1월 달에 어느 야구 선수의 손바닥입니다. 이 손바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막 손바닥이 헐었죠? 바닥이 이렇게 패이고 여기 옆에 있는 야구 배트가 보입니다. 야구 배트. 야구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손은 다 헐었어요. 완전히 손바닥이 패이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손이 막 진짜 손바닥이 가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렇게 휘둘렀을까요? 야구 배트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나는 지금 남들과 같이 똑같이 쉬고 남들과 똑같이 운동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을 알기에 더더욱 노력할 것이다. 누가 들으면 형식적 상투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간절하다. 자, 이 손바닥은 뭡니까? 어떠한 야구 선수가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노력의 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노력의 대가. 손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밤마다 이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그 노력의 지불 현장. 여러분, 꿈과 목표의 차이는 바로 가격 지불에서 결합한나요? 꿈은 꾸면 그만이지만 목표는 지불할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음식을 얻어먹을 때는 메뉴판에 있는 금액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먹고 싶은 음식만 정하면 그만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누굴 사줄 때에는 음식과 가격을 봐야 되겠죠. 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꿈은 누가 하나한테 주는 것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을 안 보죠.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어. 누가 나한테는 복을 줬으면 좋겠어. 누가 뭐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러니까 지불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돼. 대신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목표는 뭐겠습니까? 내가 사는 음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음식을 보고 내가 지불할 가격을 보겠죠. 내가 지불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선택할 것이고 음식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가격이면 목표 선택이 안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꿈과 목표의 차이는 가격 지불에서 결판난다는 것. 그러면 이 야구 선수는 이러한 엄청난 가격 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넥센의 4번 타자인 박병호 선수의 손입니다. 아시겠지만 박병호 선수는 요 2010년 이후로 5년 뒤에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었고, 또 메이저리그를 또 활약을 하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해서도 어쨌든 강타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타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겠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가격 지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목표가 아니라기보다는 목표의 달성 확률이 확 줄게 되겠죠. 네,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격 지불이 가능한 목표를 먼저 세팅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세팅하고 계신다면 얼만큼의 가격이 필요한지, 지불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게.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꿈이라는 건 여러분들 꾸면 그만이지만 목표는 좀 달라요. 목표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원대하면 원대할수록 디테일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지불할 수 있는 시리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되게 단순해지죠? 여러분의 마음이 급하고 원대하다면 지불을 빡세게 해야 되죠. 빡세게. 그걸 해보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누구나 빡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8시에도 못 일어나다 잠꾸러기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2번, 3번 하도 나가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도 계속 졸다가 하루를 날려보내겠죠.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7시, 7시라면 6시, 이런 식으로 단축시켜야 되겠죠. 왜? 지불을 명시해야 됩니다. 지불 없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네 번째 강좌 바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